7번째 슬라이드인데요. 해시함수의 활용. 그래서 해시함수가 이제 어디에 어떤 용도로 많이 쓰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2장에서 두 번째 노트에서 해시함수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세부적인 것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 해싱, 해시체인, 퍼즐, 머클 트리, 그리고 여기 빠져있지만 KDF, 키 유도함수, 요것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슬라이드는 우리가 이미 봤던 슬라이드죠. 그렇죠? 그래서 해시함수는 이 문자열을 고정된 길이의 이집 문자열로 매핑해주는 그런 함수이고요. 5가지 요구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만족되는 경우도 있고 끝까지 다 만족되는 경우가 있고 여기까지만 만족되는 함수를 일방향 해시함수라 그러고요. 여기까지 만족이 되면 충돌 회피 해시함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시함수는 일방향을 보장해야 돼요. 즉 계산하기는 쉬워도 계산된 결과로부터 어떤 값을 이용해서 계산했는지는 계산하기가 매우 어려워야 된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충돌 회피는 어차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이만큼 매우 큰데 결과값들은 작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값을 해시했을 때 같은 값으로 그런데 그런 충돌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그런 충돌을 찾기가 어려워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충돌도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강한 충돌이 찾기가 좀 더 쉬운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충돌 회피, 해시함수라는 것은 이런 강한 충돌을 찾는 것이 어려워야 된다. 그러니까 생일로 비유하면은 임의의 생일이 같은 두 사람을 찾는 것이 어려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요거는 이미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전자 서명을 할 때 우리가 해시함수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 서명할 때 해시함수를 쓰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서명의 크기와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 서명이라는 것도 암호 알고리즘이고 보통은 이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 크기가 이만큼 되면 그것의 암호화 결과도 똑같은 크기가 되겠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어떤 영화 파일에 서명하면 서명값도 영화 파일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바람직하진 않겠죠. 그래서 서명값은 어떻게든 어떤 문서에 비해서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큰 메시지를 전자 서명할 때는 그 메시지 자체를 하지 않고 그 메시지를 해시한 다음에 그 해시 전자 서명을 하면 서명이 줄어들겠고 계산하는 비용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의 요구사항은 그 해시함수가 충돌 회피 해시함수여야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부인할 수 있죠. A라는 것에 서명해놓고 나는 A에 서명한 것이 아니라 B에 서명했다고 우길 수가 있습니다. 그걸 못하기 위해서는 그때 쓰는 해시함수가 충돌 회피 해시함수여야 되겠고 RSA를 설명드릴 때 설명드린 것처럼 RS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수학 연산의 특성 때문에 메시지의 작은 값의 경우에도 메시지에 직접 위조를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전사공개 뭘 암호한 건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해시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메시지를 직접 암호하지 않고 해시한 다음에 그 전자 서명을 하게 되는데 또는 암호화를 하게 되는데 이때의 그 표준 방법으로 서명할 때 쓰는 게 PSS라는 방식이 있고 암호할 때는 OAEP라고 해가지고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둘 다 그 내부적으로 하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해시 함수와 랜덤 값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서명하고자 하는 또는 암호하고자 하는 값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데 그 크기를 해시 크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크기로 확장을 하냐면 RS의 법 크기와 비슷한 크기가 되게끔, 즉 RS의 법이 우리가 n equal pq 해가지고 이 n의 크기를 보통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현재 쓰고 있는 인증서들은 n의 값이 2048비트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서명하고자 하는 값도 한 2048비트가 되게끔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확장을 할 때 해시 함수와 이제 랜덤 값을 이용해 가지고 확장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전 노트를 보시면 나와 있고, 그 우리가 실제 그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암호 라이브러리에 보시면 그런 방법을 써서 실제 암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확장을 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특징도 있고,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뭐냐 하면은 결정적인 기법을 확률적인 기법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3을 매면 늘 2가 같겠죠. 그렇죠? 내가 A면은 어떤 것을 암호하면 늘 결과는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3 아래에서 뭐 해시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제 늘 할 때마다 새로운 랜덤 값을 써서 암호화를 하고 또 새로운 랜덤 값을 추가해서 서명하기 때문에 똑같은 메시지를 서명하더라도 똑같은 메시지를 암호하더라도 결과값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한 해시만을 하게 되면 크기는 3을 제곱한다든지 요 해시 값을 제곱하는 것 뭐 늘 똑같겠죠. 똑같은 결과가 되는데 이제 요 PSS나 OAP는 내부적으로는 조금 복잡하지만 기본은 크기를 RS의 법만큼 키우고 그 안에다가 랜덤한 요소를 넣어서 이제 확률적인 방법으로 바꿔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시 함수가 전자 서명할 때 이런 용도로 쓰이게 되겠고, 그 공개 키나 이런 전자 서명 방식에 따라서는 거기에 쓰는 수학 연산의 문제점들 때문에 그 문제점을 극복해주는 요소로도 해시 함수가 활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스워드 해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에도 저도 그렇지만 어떤 인터넷에서 서비스를 쓸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본인을 인증하는 방법이 명하고 패스워드를 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패스워드를 이용한 인증 방법. 그리고 사용자가 알고 있는 지식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건데, 암호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장기간 키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패스워드를 또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증서라는 것을 활용할 때에도 인증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인 키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그 개인 키는 패스워드로 암호화되어 있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냥 USB나 하드디스크에 개인 키가 그냥 저장되어 있다 그러면 해킹 당하면 그냥 노출되는 거예요. 근데 해킹을 당하더라도 그 암호를 풀 수 있으면 이제 풀리겠지만 암호를 못 풀면 못 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 번 더 이제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인터넷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를 쓸 때 사용자 명하고 패스워드를 치는데, 그냥 사용자 명하고 패스워드 친 거를 보호하지 않은 상태로 인터넷으로 전하면 인터넷 매체라는 게, 인터넷 선이라는 게 도청이 불가능한 선이 아니에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인터넷 우리가 쓰는 이더넷 방식이라는 게 방송하는 그 통신 매체예요. 방송한다는 것이 메시지를 그 인터넷선으로 쫙 보내면 깔려 있는 모든 컴퓨터는 다 볼 수 있어요. 단지 받아서 이거 내 주소 아니네 그러면 내가 안 걸러 가는데 모드를 뭐 여러분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프로미스크 모드로 바꿔버리면 내 주소로 오는 메시지가 아닌 내 주소로 오지 않는 패킷들도 다 내 컴퓨터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받아본 다음에 몇 가지 간단한 인터넷 다운받은 도구를 이용하면 그 패킷의 내용도 다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보호되지 않은 상태로 가면 이제 내 패스워드를 다 볼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근처에서 제 방 근처에서 인터넷 접속해가지고 그럼 그 다운받아가지고 제 패스워드가 뭔지 좀 알아내 보세요. 알아낼 수 있어요. 특히 제가 쓰는 패스워드 중에 만약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간다. 근데 구글이나 요즘은 웬만한 서비스들은 그 계정명하고 패스워드 칠 때 그냥 보내지 않고 TLS로 그것을 암호화해요. 그게 HTTPS 계열로 해서 그 브라우저에서 여러분들이 친 계정명화 패스워드가 그냥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돼서 전달이 됩니다. 학교 EL은 그 쓰는지 모르겠네. 안 쓰면 제 패스워드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알아내지 마세요. 하여튼 해보세요. 해보실 분은.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되겠고요. 이 패스워드의 가장 큰 문제는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 요것 때문에 귀찮아 죽겠어요. 저는 좀 짧은 걸 머리가 나빠서 좀 짧은 걸 쓰는데 이제 새로운 이제 사이트들은 뭐 10자 이상, 12자 이상 막 요구를 해요. 그러면 이 사이트는 몇 자 이상을 요구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패스워드로 내가 치면 안 돼. 그러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는 패스워드를 늘렸지. 그럼 긴 패스워드로 해야 되는데 자꾸 그게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나는 대부분의 사이트를 비슷한 패스워드를 써요. 이제 원래는 동일한 패스워드가 그게 이제 안전하지 않다고 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사이트와 내가 쓰는 어떤 거랑 결합해서 이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이버다. 그러면 뭐 1234 네이버 이런 식으로 패스워드를 써요. 그러면 이제 다른데 11번가 가면 1234 11st 뭐 이렇게 가면 내가 어떤 사이트를 가면 그 사이트를 내가 식별한 단어 알죠? 기억할 수 있겠고 늘 앞에 뭐 쓰는 번호는 내가 또 똑같이 쓰니까 다 조금 패스워드가 다르지만 이제 패스워드를 조금씩은 다르게 쓰고 있는 거죠. 그런 방법을 좀 그래도 그나마 권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뭐 저처럼 하면 또 금방 찾기가 어렵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이제 사이트마다 다른 패스워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7, 8자의 영문자, 숫자로만 구성된 패스워드는 컴퓨터를 사용하면 쉽게 전사 공격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특수 문자도 하나 넣으라 그러고 대소 문자도 하나씩 넣으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진짜 머리 아파 죽겠어요. 보통은 제가 대소 문자는 잘 구분 안 하는데 어떤 사이트는 패스워드 맞는데 아니야. 그래서 이제 패스워드 바꾸고 나중에 생각해보면 얘는 이제 패스워드 재설정할 때 해보면 대소 문자를 꼭 넣으라고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첫 문자는 대문자로 바꿨구나.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저는 이제 @이라고 하는 그 특수 문자를 늘 많이 써요. 뭐 네이버 뭐 1234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쓰는데 특수 문자를 또 못 받아들이는 그런 무식한 사이트들도 있어요. 정말 옛날이죠. 그 암호를 설정하는데 특수 문자를 못 쓰게 한다. 그건 진짜 무식하게 짱. 그렇죠? 요즘은 특수 문자, 대소 문자 쓰는데 너무 가서 대소 문자를 반드시 하나씩은 쓰게끔 숫자도 하나씩 쓰게끔 만들다 보니까
내가 만든 패스워드도 내가 기억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패스워드는 예측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여러 번 시도를 하면 알아낼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못하기 위해서 보통은 횟수 제한을 통해서 막아 놓습니다. 횟수 제한. 근데 많은 사이트들이 이거 안 해놓는 것 같아요. 이거 안 해놓습니다. 저는 뭐 10번, 20번도 막 트라이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패스워드 찾기 하는데 그 패스워드 찾는 것도 어떤 사이트는 되게 편하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이트는 뭐 또 깔고 뭐 액티백스 나오고 별의별 거 다 나와가지고 그거 하다 보면 그냥 짜증나지. 안 하고 말지. 그래서 내 패스워드 얼마나 시큐어한지는 뭐 이런 사이트가 알려주는데 그래서 또 패스워드를 랜덤하게 제너레이트 해주는 그런 툴들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엔 또 그것도 제가 써봤어요. 써봤는데 외우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그런 사이트들도 있다.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즉 아까 되돌아가서 보면 여러분들의 그 인증서가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이제 중요한 그 노출되면은 그 뱅킹, 인터넷 뱅킹, 여러분들은 은행에 돈이 많을 수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노출이 되면 이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이나 뭐 USB나 하드디스크에 요즘 저장하지 말라고 하죠. 특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해킹이 돼서 들어오게 되면 그게 어디 있는지는 찾기 어렵진 않죠. 그렇죠? 여러분 인증서가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USB에 저장되면 어느 디렉터리에 있는지는 맨날 정해져 있어요. 뭐 mpk이라는 디렉터리 밑에 뭐 어디 가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컴퓨터 해킹해서 들어갔으면 그 디렉터리 가서 그 2개 파일을 다운받을 수가 있죠. 가져올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제 파일을 그 요번에 드렸죠. 그게 그러면 그거를 내가 만약에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 여러분 실제 해볼 수 있어요. 한번 해서 풀어보세요. 전수조사.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패스워드를 동원해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풀릴 때까지.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7, 8분자다. 그러면 경우의 수가 컴퓨터로 따졌을 때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포문으로 막 돌리다 보면 언젠가는 풀릴 거고 그게 며칠 안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워드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증서를 보호하고 있지만 패스워드로 보호한 것 자체는 그게 크게 큰 효과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어떤 추가적인 보안 장치이지 패스워드로 그 여러분들의 중요한 정보가 암호되어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패스워드만 알아내면 풀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AS라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가지고 암호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키에 사용된 정보는 패스워드고요. 패스워드만 알면 똑같은 방법을 써서 그 키를 생성해낼 수가 있어요. 방법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패스워드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 계정명과 패스워드 쳐서 이제 어떤 사이트 갔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친 올바른 건지를 저장한 것과 비교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친 패스워드가 그냥 그대로 패스워드가 뭐 뭔지 모르겠지만 그 패스워드가 제 아이디가 상진 그러면 패스워드가 바보 그러면 상진 땡땡 바보가 저장되어 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은 그 저장된 파일이 서버에 저장되어 있을 텐데 그 파일이 노출이 되면 모든 사용자의 패스워드가 다 되는 거죠. 그리고 관리자는 그 파일을 볼 수 있으니까 관리자는 여러분들의 패스워드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거죠. 실질적으로는 관리자가 모를 수 있냐? 알 수도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는 건 아니지만 설명드릴 수 있죠. 그래서 그 저장된 파일, 그러니까 패스워드가 저장된 파일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패스워드 자체를 저장하지 않고 뭘 저장하냐면은 패스워드의 해시 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패스워드 해시 값. 그러니까 패스워드 값을 저장하면은 해시 함수의 무슨 특성을 고려한 거예요? 패스워드의 해시 함수의 일방향성을 특성을 이용한 거죠. 왜? 해시 값만 보면 그것이 바보를 해시한 건지 사고를 한 건지 뭘 해시하는 계산하기가 어렵다고 되어 있죠. 어렵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한다. 그러니까 해시 값만 보면 그래서 그런 방법을 써서 패스워드 해시 값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패스워드 해시 값이 저장되면 여러분들 인증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패스워드 치면 날라오죠. 그러면 그 날라온 거를 계정명을 그러니까 패스워드를 다시 해시해요. 해시해가지고 저장된 해시랑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일치하면 통과, 일치가 안 되면 패스워드 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들 패스워드가 전달되는 그대로 암호화되지 않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 내부자가 또는 누군가가 그거를 가로채고 싶으면 가로챌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워드를 해시해서 보관한다고 해서 패스워드가 완벽하게 안전하게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치고 전달되고 여기서 다시 해시해서 이제 비교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문제를 이제는 좀 이따 고려하고 패스워드를 해시해서 보관한다. 거기만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 파일에 대해서만, 그 파일의 안전성에 대해서만. 그러면 예전에는 패스워드 해시 안 했을 때는 그냥 그 파일을 내가 얻어내면 그 파일에 모든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알아낼 수 있죠. 암호화, 해시가 안 돼 있고 그냥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해시가 되어 있어. 해시가 되어 있으면 바로 알아낼 수 없죠. 근데 뭘 할 수 있냐면은 사전 공격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전 공격이라는 것은 전수 공격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패스워드를 모두 해시해요. 그러면 사과에 대한 해시값, 바보에 대한 해시값, 모든 해시값을 쫙 한 다음에 이 해시값하고 저장되어 있는 것과 일치되는 것을 찾는 거예요. 만약 일치되는 게 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전 공격, 흔하게 사용한 패스워드에 대한 해시값을 모두 구한 다음에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 그러면 실제 이 해시값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전 공격을 위해서 해시값을 쫙 계산한 다음에 요게 일치되면 진이는 아빠라는 그 단어를 패스워드로 쓰구나 라는 것을 그래서 금방 그게 노출이 되면 알아낼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또 여기서 보면 문제가 뭐냐면은 상진하고 조르단이 똑같은 값을 썼어요. 바보라는 패스워드를. 그런 우연하게 같은 패스워드 쓸 수도 있죠. 여러 사용자가. 그러면 해시해서 보관하면 요 두 사용자는 똑같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이 파일을 얻어내면 저 인간은 나랑 똑같은 패스워드 쓰는구나 라고 알아내고 그 계정으로 접속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해시만 하면. 그래서 그냥 해시를 하지 않고 거기에 솔트라는 것을 추가하게 됩니다. 솔트가 뭐야? 소금, 양념을 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념을 치는 것은 여기다가 해시를 할 때 랜덤 값을 하나 더 넣어요. 랜덤 값.
랜덤 값을 넣어요. 그런데 이 랜덤 값을 넣게 되면 랜덤 값만 들어있고 어떤 랜덤 값을 넣는지 모른다고 칩시다. 모른다고 쳐요. 그러면 얘가 뭘 해시했는지는 알아내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은 상진이라는 유저가 상진이라는 계정명을 치고 바보를 쳤어요. 그러면 그 바보라는 값이 서버로 왔어. 그럼 서버에서 이 값하고 똑같은지 보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 요때 친 소금이 필요한 거죠. 소금값 A가. 그럼 A가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 A를 어디다 저장해 놓냐? 같이 저장을 해놔요. 그러면 바보라는 게 들어오면 여기에 있는 솔트 값하고 그 사용자가 친 바보라는 값을 붙여서 해시를 한 그것과 얘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치하는구나, 틀린구나. 그러면 이 솔트를 친 것이 무슨 효과가 있냐? 무슨 효과가 있을까? 사전 공격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주는 요소밖에는 안 돼요. 즉 예전에는 이렇게만 하면 됐지. 이렇게만.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사과라는 단어 하나마다 이 파일을 확보를 하면 여기에 쓰였던 그 솔트 값들이 쫙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솔트 값이 100개면은 사과에 대해서 하나만 계산하면 안 되고 100개를 계산해야 되겠지. 그렇죠? 100개를 계산해서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해봐야 되는 게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늘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트가 있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고 안전성이 그렇게 높아지는 게 않고 더군다나 예를 들면 이 파일을 딱 받았는데 계정이 4개밖에 없어. 그러면 이거는 별로 안 돼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 네이버나 이런 데는 막 계정명이 어마어마할 테니까 거기에 솔트 값도 어마어마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전수 공격하려면 상당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불가능한 아니고 노력을 늘려주는 솔트를 통해서 실제 이 솔트를 싹 안 쓸 수만 있으면 좋은데 이제 숨길 수만 있으면 좋은데 숨기면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트를 씁니다. 솔트. 그래서 이제 비크립트라고 해서 이 문제들 때문에 이제 고안해낸 건데 이제 비크립트 말고 빠져있구나. 하나 요즘에 또 나왔어요. 패스워드 해싱하는 그 알고리즘을 그 표준처럼 공개 모집해가지고 새로운 거를 이제 또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아마 그 알고리즘 아라곤이라는 이름의 알고리즘을 이제 쓸 것 같아요. 근데 걔는 특징이 얘랑 비슷해요. 뭐냐면은 알고리즘의 수행 속도를 느리게 만들 수가 있어요. 느리게. 그러니까 알고리즘의 수행 속도를 느리게 만들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냐? 여기서 이걸 하는데 요 하나를 계산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1나노세컨드면 요 해시값 하나를 계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1초, 4초 정도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사용자 계정 하나 들어왔을 때 한 사용자가 한 4초 정도 기다리는 건 문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로그인하는데 인터넷이 좀 느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별 문제는 안 돼. 그런데 전사 공격을 하는 사람이 요 하나를 계산하는데 하나에 4초 걸리면 이 전체적으로 보면 점점 필요한 시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수 공격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의 속도를 느리게 만들 수 있고 그거를 내가 파라미터로 지정해 놓을 수 있어요. 뭐 나는 속도를 이만큼 느리게 하겠다. 이만큼 느리게 하면은 한 번 할 때 걸리는 속도는 느릴 수 있는데 많이 하려고 그러면은 더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이제 이렇게 다른 알고리즘의 수행 속도를
느리게 만들 수가 있게 하려고 요즘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거 설명 안 드렸는데 패스워드 기반 암호들 할 때는 늘 그 반복 횟수라는 게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뒤에 좀 이따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수행 속도를 느리게 하는 이유는 솔트와 마찬가지로 전수 공격을 좀 어렵게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패스워드는 추측하기가 쉽고 길이가 짧고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8자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요. 또 어떤 사용자의 추가적인 정보들, 뭐 그 사용자의 생일이나 그 사용자의 전화번호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가지고 뭐 이렇게 패스워드를 만들어서 해보면 쉽게 해킹할 수 있다고 해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소금이라는 것도 그 해시할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는 해시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위켓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정보 보호에서는 기본이 되는 원리예요. 기본이 되는 원리.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은 어떤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시스템의 어떤 안전성을 논할 때 이 시스템의 안전성은 가장 취약한 부분이 그 전체 안전성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어떤 그 건물을 완전히 완벽하게 보완을 했는데 어디 창문 하나를 열어놨어. 그런 의미가 없죠. 그렇죠? 거기가 취약한 거니까. 그래서 공격하는 사람들도 전체적인 시스템이 있으면 가장 취약한 부분을 노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패스워드 인증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클라이언트가 있고 클라이언트에서 그 계정명과 패스워드가 서버로 전달돼서 인증을 하는 건데 이 전체 과정이 다 안전해야 전체가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계정명과 패스워드를 여기서 입력하는데 이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죠. 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해킹. 특히 뭘 하냐면은 요즘은 많이 잘 안 되지만 키보드 해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접속을 해가지고 여기다 해킹한 다음에 요거 심어놔가지고 그 사용자가 치는 키보드 치는 것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내가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인터넷 뱅킹 같은 거 할 때는 이걸 방지하는 뭔가 그게 또 설치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방어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계정명과 패스워드를 치면 그게 이제 서버로 전달이 되는데 이때 보호하지 않으면 여기가 제일 취약한 거죠. 그냥 패킷 스니퍼링만 하면은 계정명과 패스워드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암호화해서 교환을 해야 돼요. 암호화해서 교환. 요때 이제 쓰는 게 TLS를 제일 많이 쓰죠. TLS라고 해서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간에 그 암호화 통신하는 TLS라는 걸 써서 방어를 해줘요. 그럼 일로 오면 그것이 풀려서 메모리에 또 그 서버 프로그램이 가지고 놀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해킹해서 서버 프로그램을 후킹할 수 있으면 사용자 계정이나 패스워드를 다 빼갈 수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호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패스워드를 확인할 때에는 저장되어 있는 패스워드를 갖고 와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의 보안이 또 중요하게 되겠고, 어떻게 저장되어 있냐? 저런 비크립트나 이런 좀 안전한 그 해시 함수를 써서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솔트를 몇 비트짜리 썼냐, 안 써있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호가 돼야지 이 중에 한 부분은 여기는 되게 안전한 파일을 뭐 해시 함수 쓰고 다 했어요. 여기도 뭐 키보드 해킹 다 막았는데 인터넷을 보낼 때는 암호화를 하지 않아. 그럼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뭐 V3 잘 깔아놓고 뭐 해도 저기도 뭐 해킹 다 막아놔도 여기가 뚫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시스템은 전체 과정이 다 비슷한 수준의 보안 수준을 가져야지 어느 하나가 높아봤자 얘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왜? 얘가 높으면 얘를 타겟 안 하겠지. 사람들은 여기를 타겟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사용자들이 타겟을 하지 않는 사용자들이 아직도 노출되어 있는 그 부분을 노리게 돼요. 그래서 요번에 랜섬웨어도 그 부분을 노리는 형태로 만들어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의 악성 소프트웨어들은 이메일이나 아니면 엉뚱한 웹사이트 가서 엉뚱한 액티엑스나 뭐 이런 거를 눌러가지고 깔리는데 얘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퍼지죠. 어디를 통해서 퍼지냐면은 그 파일 공유라는 거 하는 그 윈도우에서 쓰는 파일 공유 그걸 통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취약점을 얘가 찾아서 그걸 통해서 그냥 퍼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weakest link principle 그 취약한 부분을 찾고 그 부분을 노리는 거예요. 돈 벌 수 있는 수단이니까. 돈을 쉽게 벌 수 있지. 근데 그 돈 준다고 풀어줄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냥 걸리면 할 수 없지. 늘 얘기하지만 가장 취약한 부분은 소셜 엔지니어링. 내부자를 이제 돈 주고 매수하는 게. 그래서 내부 관리자를 매수한 다음에 내부 관리자한테 요 프로그램 하나만 심어줘. 그러면 그 관리자가 루트 커널 들어가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심어주면 나한테 다 오는 거지. 그렇죠? 그게 가장 쉬운 공격 방법이에요. 지금까지도. 그 다음에 KDF는 이제 패스워드나 또는 어떤 비밀 랜덤 값을 갖고 있는데 얘 가지고는 이제 그 알고리즘, 대칭키나 이런 데 쓰기에는 적절한 형태가 아니야. 그러면 얘를 그런 알고리즘에 적합하도록 바꿔주는 함수가 KDF, Key Derivation Function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키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GAB 값이라는 어떤 그 앨리스와 반만 알고 있는 그 비밀 값이 있어. 그럼 그 GAB를 이용해 가지고 AS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그냥 바로 걔를 해시해 가지고 쓸 수도 있지만 요즘은 KDF라는 것이 정의되어 있어서 이런 값들을 KDF라는 함수에 넣어서 그 대칭키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필요한 대칭키들을. 그래서 이때 쓰는 것이 맥이고 보통 맥 함수를 쓰고 이 맥들도 보통 해시 기반 맥들을 써요. KDF들은. 그래서 그렇고 이 PBKDF는 패스워드 기반 KDF인데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대칭키를 만드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공개키 인증서 거기에서 개인키가 패스워드로 암호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패스워드 여러분 친 패스워드는 패스워드를 치게 되면은 이런 PBKDF를 이용해서 AS키나 뭐 다른 데스키나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 키로 그 여러분들의 개인 키를 암호화해 가지고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키를 쓰는데 주로 맥이나 해시 함수를 써서 만들게 되겠고 내가 필요한 그 비트 길이가 그 맥 함수보다 길 수가 있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키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TLS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 키 동의를 한 다음에 그 키로부터 4개의 키를 만들어요. 앨리스가 쓰는 그러니까 뭐 웹 브라우저가 쓰는 암호키, 웹 브라우저가 쓰는 맥키, 그리고 서버가 쓰는 그 암호키, 서버가 쓰는 맥키 이렇게 4개를 만들어서 방향에 따라서 다른 키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보낼 때 인증 암호화를 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게 됩니다. 그럼 4개의 키가 필요하게 되겠고, 뭐, 다 길이가 뭐 AS라고 하면 128 곱하기 4. 그 정도 길이의 비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K라는 걸 계산한 다음에 요 T 값들을 필요한 만큼 계산해서 여기 중에 필요한 만큼을 이제 키로 쓰는 거예요. 앞에 2개는 내가 쓰고 뒤에 2개는 서버가 쓴다. 이렇게 약속을 하겠지.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키들을 만들어내게 되겠고요. PWF는 비슷한데 요 C라는 게 들어가요. C. 그래서 반복 횟수. 반복 횟수를 통해서 속도를 느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복 횟수를 보통 요즘 1024를 써요. 1024 쓰면은 해시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몇 번에? 1024번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시퀀셜하게. 계산한 다음에 요 유한 갖고 또다시 해시하고 또다시 해시해서 그걸 몇 번 해요? 1024번 하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당 1024번 하는 거는 어렵지 않는데 전사 공격을 하려면은 각각의 패스워드마다 1024번씩 패스워드를 해봐야 되겠지. 거기에 폴트가 또 다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워드를 쓰는 거는 왜? 얘는 추측하기가 쉽죠. 추측하기가 쉬운 것은 전수 공격하기가 쉬운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 C라는 반복 횟수를 쓰는 거예요. B크립트 같은 것도 저런 파라미터를 통해서 반복 횟수 또는 그 수행하는 내부 순환하는 그 횟수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1024번 걸려서 계산했으면 상대방도 1024번 계산해야지만 똑같은 값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1024번하고 얘는 100번만 했다. 값이 다르겠지.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1024번 하도록 이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밖에 설명 못했네. 예지력 증명. 해시 함수 갖고 이제 그 예지력 증명이라는 건 미래를 내가 안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미래를 아는데 내가 알지만 안 결과는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여기 보면은 축구 시합을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언제야? 이게 언제? 2014년 월드컵 결승전에 누구 했지? 독일하고 어디가 했나? 아르헨티나가 했나? 아닌가? 네덜란드하고 했나?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누가 나는 결과를 안다 하고 예측해가지고 나중에 했더니 맞췄어요. 되게 신기하다. 맞췄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가능한 모든 수를 올려놓고 싹싹싹싹 그 결과를 없앤 거예요. 그럼 누구도 못 맞춰. 네? 그런 거를 이제 옛날에 한번 했어요. 그래서 속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얘가 근데 실제적으로는 가능한 모든 경우를 올리고 이제 싹싹싹싹 그 흔적들을 없앤 거였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내가 대한민국하고 브라질하고 시합을 하는데 결과를 내가 안다고 증명하고 싶어. 근데 알려주긴 싫어. 나중에는 공개를 해야 하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해시를 하는 거예요. 해시해서 이거 내가 이제 예측한 거니까 나중에 되면 내가 풀어서 보여줄게. 그런데 이제 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면은 내가 만약 이 사람이 어떻게 예측했는지 알고 싶으면은 몇 개만 해보면 되지. 경우의 수가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1대0, 1대1, 뭐 0대1 다 해보다 보면 똑같은 해시값이 나오면 저 인간은 3대0으로 예측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해시값은 우리가 동전 던지기에서도 설명드렸고 중간고사에 나왔지만 어떤 해시값을 계산한 다음에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일반성성 때문에 어떤 것을 해시했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모르고 또 충돌 회피라는 특성 때문에 그 해시값을 나중에 내가 요 값 가지고 계산했다는 것을 다른 값을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지력 증명 같은 걸 할 때 해시 함수를 쓰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요거의 경우의 수가
작으면 안 돼. 그래서 시험 문제에도 뭐가 나왔어요? 우리가 동전돌기 할 때 정수값이 작으면 안 된다 그랬지. 1부터 10값이다. 그럼 1 계산해보고 2 계산해보고 쫙 해서 해시값을 다 계산해보면 제가 어떤 값을 가지고 해시를 계산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지력 증명이 가능하지만 그 예지력 증명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경우의 수가 다 해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여기 랜덤 값을 뭔가 넣는다든지 뭔가 조금 더 조치를 취하면 되겠고, 하지만 여전히 이 해시 함수는 그 충돌 회피 일반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면 예지력 증명이라는 것에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무슨 내기를 할 때도 내기를 하자. 그래. 그러면 우리 축구 시합 내기 하자. 근데 나는 내가 몇 대 몇으로 예측했는지는 얘기하지 않고 나중에 결과 보고 까보자. 이렇게 하면 때 해시값들을 그럼 내가 갖고 와. 해시값들만 갖고 있다가 나중에 그 해시값을 보고 누가 맞췄는지를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시 함수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은 다음에 해야 되겠네. 그러면